예전에는 잘 보이던 글자가 옅게 번져 보이고 밝은 곳에서는 눈이 괜히 허옇게 부신 것처럼 번쩍거리고 밤에 불 꺼진 복도나 계단을 걸을 때는 바닥의 경계가 흐릿해서 발을 조금 더듬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가까운 얼굴이 뿌옇게 겹쳐 보일 때도 있고 텔레비전 자막이 순간순간 끊어지듯 보일 때도 있지요. 이런 변화가 쌓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 마음에는 약간의 체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의 세월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선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선택은 아주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혹은 2번이라도 반복하는 그 식사가 망막과 수정체의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음식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눈 건강 식단의 원칙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짚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점점 뿌옇게 혼탁해지는 변화입니다.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한 구조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투명함이 흐려지면서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이 쉽게 부시거나 밤에 운전이 어려워지는 그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반변성은 눈 가장 안쪽 바닥에 있는 망막의 중심부, 즉 황반이라는 부위가 약해지면서 시야 한가운데가 흐리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글자의 가운데가 뭉개져 보이고 사람 얼굴을 볼 때도 중심이 문질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자외선 노출, 흡연 습관, 혈관 건강, 혈당과 혈압, 영양 상태 등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의 문제는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염증의 문제이기도 하고 산화 스트레스라 부르는 세포 손상의 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은 온몸 중에서도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기관입니다. 바깥의 빛을 직접 받으며 하루 종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의 세포들은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색소와 특정 영양소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몸이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단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눈의 방패 역할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망막의 중심부, 즉 황반 부위에 특히 많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강한 빛과 활성산소라 불리는 공격적인 물질로부터 망막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황반의 안전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짙은 초록색 잎채소와 노란빛 또는 주황빛을 띠는 채소에 풍부합니다. 익힌 시금치, 데친 케일류나 진한 녹색 잎채소, 노란 파프리카나 단호박, 옅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도는 채소들은 이 색소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 눈은 이런 색을 좋아합니다. 눈을 지키는 두 번째 무기는 비타민 A 계열입니다. 비타민 A는 망막이 빛을 감지할 때 꼭 필요한 물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당근, 단호박 같은 주황빛 식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에서 우리 몸이 일부 전환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려면
당근을 먹으라는 옛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당근만 많이 먹으라는 극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고루, 꾸준히,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비타민C와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빛에 오래 노출된 조직에서 일어나는 산화, 손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C는 상큼한 과일류와 신선한 채소에 많고 비타민E는 견과류와 좋은 기름류에 비교적 풍부합니다. 우리는 흔히 견과류를 살찌는 간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적당한 양의 견과류는 눈을 지키는 보호 오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튀김 기름이 아닌 신선한 식물성 지방은 세포막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은 망막 세포막의 유연성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입니다. 쉽게 말해 눈 바닥의 세포벽을 부드럽고 말랑하게 유지해주는 기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푸른 생선류에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한 기름진 조리법은 오히려 몸 전체의 부담을 늘릴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구운 생선, 기름을 덜 두른 찜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하루의 식단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달콤한 빵과 달달한 커피 음료로 때우십니다. 그러나 눈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과정은 미세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의 망막은 아주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이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황반이라는 중심 부위가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달고 자극적인 단맛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구성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부드럽게 익힌 두부 조각, 소금기를 심하지 않게 준비한 나물, 미지근한 국물 한 숟가락, 여기에 살짝 데친 초록 잎채소 한 젓가락과 귤 또는 베리류에 가까운 과일 한 조각 정도만 더해도 눈은 훨씬 편안합니다. 중요한 점은 색입니다. 아침에 접시 위에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이 보이도록 구성해 주십시오. 이 색깔들이 바로 망막이 원하는 방패의 재료입니다. 흰색과 갈색만 가득한 아침 식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점심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대와 겹칩니다. 햇빛, 화면, 자료, 운전, 집중. 눈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래서 점심에는 항산화와 좋은 지방을 적절히 넣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구운 생선 한 토막, 너무 짜지 않은 해조류나 푸른 잎채소 반찬, 당근과 단호박처럼 노란빛이 도는 채소, 그리고 적당량의 통곡물 밥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튀김을 주식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눅진하게 튀긴 음식은 입은 행복하게 만들지만 혈관은 금방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피로해지면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눈은 피보다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흐릿해졌다고만 느낄 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짠맛의 조절입니다. 짠 음식은 체액의 균형을 흔들고 혈압을 자극합니다. 혈압은 눈의 미세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눈 안쪽은 부드럽고 예민한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단에서 국물은 건더기만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 자체를 모두 비우는 습관은 조금씩 줄여주십시오. 소스나 양념은 한 숟가락 가득 찍는 대신 끝만 묻히듯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은 과하지 않은 간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게는 회복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빛을 받으며 수고한 망막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무겁게 과식하는 방향보다는 몸이 조용히 재정비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은 과하게 기름지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살코기나 흰살 생선처럼 부담이 덜한 것을 권합니다. 짙은 초록 잎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볶을 때에도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부드럽게 숨만 죽이는 정도로 조리해 주시면 영양소를 망치지 않고도 먹기 편합니다. 여기에 호박류나 노란 파프리카 같은 노란빛 채소를 곁들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 계열 색소가 한 번 더 보충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한 줌 너무 짜지 않은 상태로 곁들이면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저녁에 들어갑니다. 이 지방은 밤새 세포막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간식은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 건강 관점에서 간식은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너무 달고 끈적한 간식을 자주 반복하지 않기. 과다한 단맛은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미세혈관이 지칩니다. 둘째, 물 대신 달콤한 음료에 의존하지 않기. 달콤한 음료는 혀는 즐겁게 하지만 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 균형을 깨뜨려 망막의 피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맑은 물이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따뜻한 차로 채워주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중과 눈의 관계입니다. 체중이 많이 늘고 배 둘레가 단단해질수록 혈압과 혈당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질수록 망막의 미세혈관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황반변성 위험과도 연결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을 위해서라도 복부 비만과 과한 혈당 변동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식단은 눈만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혈관과 대사까지 동시에 돌보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은 혈관을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눈도 숨을 쉽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실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 주셔도 충분합니다. 하나, 오늘 내 접시 위에 초록과 노랑과 주황이 있었는가? 루테인과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같은 색소가 눈의 방패가 됩니다. 진한 초록 잎채소, 노란 파프리카, 단호박 같은 채소를 의식적으로 올려주십시오. 둘, 오늘 너무 튀긴 음식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는가? 튀김은 편하게 느껴지지만 혈관과 망막에는 피로를 줍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구이, 찜, 조림을 기본으로 삼아 주십시오. 셋, 오늘 간식이 너무 달거나 끈적하지 않았는가? 달콤한 빵과 설탕 많은 음료로 배를 채우는 습관은 눈의 미세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간식은 적당한 과일 한 조각이나 너무 짜지 않은 견과류 한 줌 정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과일도 과하면 당이 될 수 있으니 한 번에 적은 양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 물을 충분히, 그러나 달콤한 음료 대신 맑은 물이나 순한 차로 채웠는가? 맑은 수분은 안구 표면과 눈꺼풀이 움직임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단맛 음료는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다섯, 저녁을 너무 무겁게 먹지 않았는가? 저녁에 과식하고 눕는 습관은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 시간에는 소화와 혈관이 차분해야 합니다. 차분한 혈관은 눈에도 휴식을 줍니다. 여섯,
하루 동안 눈에게 쉬는 시간을 주었는가? 이건 식단과 멀어 보이지만 사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허겁지겁 먹으면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혈압과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그 변화는 그대로 미세혈관에 전달됩니다. 식사 시간을 너무 급하게 넘기지 말고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키는 순간을 스스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평온이 눈의 혈관에도 전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나이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색이 있는 채소와 과일은 망막의 방패가 되고 부드럽게 조리된 생선과 좋은 지방은 눈바닥 세포를 지켜줍니다. 과한 단맛과 과한 튀김은 눈의 미세혈관을 지치게 하고 불규칙한 폭식과 야식은 전신의 균형을 깨뜨려 결국 눈으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하루 3번의 접시 위에 초록과 노랑과 주황을 얹고 저녁을 조금 가볍게 마무리하고 물을 맑게 마셔주는 습관은 눈의 세월을 천천히 늦춥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흐려지면 삶의 즐거움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숟가락이 사치가 아닙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시야를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야가 오래오래 또렷하게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